예, 안녕하십니까. DK 메디컬 솔루션의 AI 사업부 이주영이라고 합니다. This is absolutely incredible. 오늘 발표 주제는 노트북 LMN인데요. 혹시 학교 다니실 때 족보 이거 만들어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AI 연구 비서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트북 LM이 도대체 어떤 친구인지 정의가 필요한데 저는 나만의 서재라는 표현이 가장 적합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보다 지금은 훨씬 학생들이나 이제 병원에 계시는 의료진분들이 다루어야 할 데이터의 양이 한 1000배 이상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 방식으로 공부를 하거나 활동을 하시면 아마 못 쫓아갈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식 전문가라는 표현을 좀 필요한데요. 어떻게 하면 예전에 우리가 만들던 정보를 제대로 만들 수 있을까? 그 답이 노트북 LM입니다. 구글은 사실 뭔가 처음부터 상용화를 위해서 제품이 나온 게 아니라 구글 리서치나 구글 랩스 이런 데서 자기들끼리 연구를 하다가 내가 너무 불편한데 어떻게 하면 좀 이걸 개선할 수 있을까? 그렇게 나온 게 구글의 워크스페이스입니다. 노트북 LM도 사실 한 3년 전에 구글 랩스에서 이제 프로젝트 파일 모드라는 이제 리서치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생성형 AI가 어떻게 다음 단계로 진화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작년이죠. 작년 구글 I/O에서 처음으로 오디오 오버뷰라는 기능이 소개가 됐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 노트북 LM을 어떻게 하면 의료기관에 소개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어려운 게 한글이 지원을 안 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하지만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은 소리 소문 없이 특히 이제 더 밑으로 내려오면 학생들 오히려 아이들이 훨씬 노트북 LM을 잘 쓰고 있습니다. 그 여정이 길진 않지만 좀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저희같이 이제 헬스케어 인더스트리에 있는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보통 한 3년 걸립니다. 근데 2023년부터 지금 2025년 9월까지의 여정을 보시면 오디오 오버뷰가 작년 9월에 나왔는데 올해 8월 지난달에 이제 비디오 오버뷰 그것도 이제 한국화가 됐거든요. 불과 한 달 만에 진짜 폭발적인 아웃풋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많은 분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부터 이제 등장한 플래시카드 기능도 저도 구글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자기들도 언제 이런 게 나왔는지 몰랐다 하면서 같이 이제 고민하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헬스케어 쪽에 그러면 어떻게 이걸 활용하느냐 세 가지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한 건 아니면 재미나이가 이렇게 잘 정리를 해줬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임상 진료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워크프로상 방대한 자료들을 환자 진료할 때 고민을 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진료 데이터들을 좀 모아가지고 좀 인사이트를 얻거나 이런 데 활용을 많이 하시는데 부서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시죠. 한 환자당. 그런 시간들도 많이 줄일 수 있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요. 이제 당연히 이제 리서치 쪽에 있는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피부로 느끼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학회 활동이라는 거. 이따 이제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교육 영역입니다. 보통 이제 생성형 AI를 좀 더 프랙티컬하게 쓸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런 온보딩,
실무자 교육을 위한 교육 플랫폼으로 노트북 LM을 제일 많이 쓰고 계시고요. 인풋은 한 가지더라도 아웃풋은 그 대상이 의료진이 될 수도 있고 환자가 될 수도 있고 다른 학생이 될 수도 있잖아요.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그 교과목을 맞춤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교육 영역에서 가장 많은 이제 각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까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족보라는 게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겁니다. 근데 이제 의료 쪽에 이걸 활용을 할 때는 그 많은 인풋 데이터 안에 사실은 가명화나 익명화 처리가 돼야 될 많은 수많은 정보들이 있죠. 그런 어떤 데이터들을 잘 처리를 해서 노트북 LM에서 활용하는 그런 이제 방식으로 운영을 하셔야지 그냥 무조건 데이터를 다 때려놓고 원하는 답을 얻는다. 이건 사실 되게 좀 거버넌스가 좀 필요한 영역이고 거기에는 반드시 각 도메인의 스페셜리스트가 꼭 감수를 해주셔야 돼요. 아무래도 족보를 잘못 만들어 놓고 그걸 믿고 시험을 보면 틀리겠죠. 그걸 보통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표현하지만 그건 사실은 그걸 설계한 사람의 족보를 만든 사람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이 만드는 어떤 지식 정보를 이렇게 기관에서 쓸 때는 그 절차나 단계를 꼼꼼히 좀 체크를 하셔서 활용을 하셔야지 나중에 그거로 인해 득도 되지만 복이 될 수 있고 이런 얘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 이제 챗GPT나 이런 생성형의 AI를 처음에 이제 반대를 하셨지만 학교에서도 선생님과 학생과 AI가 사실 공존하면서 이런 이제 워크플로우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노트북 LM의 가장 큰 장점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혁신적으로 좋아졌다. 이게 이제 가장 큰 기존 방식 대비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시간이 좀 많지 않으니까 실제 사례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학회에서 발표를 할 때 요새 3가지 버전으로 발표하고 제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전에 제 발표 자료를 노트북 LM을 통해서 오디오로 만들어 놓고 혹은 비디오로 만들어 놓고 얘는 이제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만들면 7분, 8분짜리가 나오기 때문에 시간을 오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달에는 제가 발표를 안 하고 노트북 LM이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10분 안에 깔끔하게 모든 내용을 잘 요약해서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비디오 뷰가 안 됐습니다. 만약 지금 한다고 하면 이렇게 이제 비디오 오버뷰를 만들어 놓고 그걸로 소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행사장에 못 오신 분들이나 또 다른 발표랑 중복이 되는 경우는 사실은 세션을 못 들으시잖아요. 언제든지 이분들한테는 이 오디오나 비디오 파일을 포워드해서 들어오시지도 않더라도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을 정보를 갖고 가실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제가 활용하는 사례가 모든 병원에서 이용하시는 낙상 예방 가이드입니다. 낙상 예방 가이드에 대한 책자는 인터넷에서 다운받으면 한 자료가 있는데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체크를 해야죠. 근데 요즘 사실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존 데이터를 버리고 새로운 걸 만들 수도 있지만 기존 데이터를 새롭게 재해석해서 재탄생시킬 수 있는 기능들이 노트북 LM과 구글의 서비스로 가능합니다. 이미지뿐만 아니라 어르신, 바닥에 물이 있으니 조심하세요. 이렇게 기존에 식상한 예전 자료들 혹은 요즘 트렌드가 맞지 않는다고 버리실 필요 없습니다. 새롭게 프롬프트 몇 마디 해주면 여기 KHF 로고도 넣을 수 있고요. 좀 더 팬시하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기존 자료들을 이렇게 새로운 방식의 이미지나 오디오, 비디오 파일로 교육 자료를 만드실 수 있고요. 말씀드린 다양한 버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업무 지침서 가장 많이 지금 활용할 수 있고요. 이런 업무 지침서도 다양하게 마인드맵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인수인계나
혹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교육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툴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저는 이제 암 치료 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암 환자들 상담을 위한 교육 지침서 2016년 자료인데 굉장히 새롭게 재탄생시킬 수 있어요. 2026년에 부산에서 있을 학회인데요. 이 학회를 준비하는 어떤 교수님 저한테 경과보고를 위한 자료죠. 가능하냐 물어보셔서 몇 분 내에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이런 그 서비스들이 굉장히 다양한 이제 사례들로 만들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정리를 하자면 노트북 LM은 사실 GWS 안에 있는 녀석이고요. 대부분 병원에 계신 분들이 우리 뭐부터 해야 될까 고민 많이 하시는데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AI를 도입하려고 많이 시도를 했지만 대부분이 실패합니다. AI가 돌아갈 수 있는 제대로 된 병원의 자료들이 모여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이로한 데이터들을 잘 모여올 수 있게 만드는 게 구글의 워크스페이스입니다. 이걸 먼저 전사적으로 모든 분들이 사용하게 되면 그 다음에 제미나이를 통해서 많은 임상, 비임상 데이터들에 대한 인사이트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멀티모달이 제공되는 에이전트를 많이 만드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100개의 앱시스템 이제는 개인이 100개의 에이전트를 가지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이제 펼쳐집니다. 이게 심리스하게 로보틱스하게 워크플로우가 구현이 된다면 진정한 지능형 스마트 하스피털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와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려는 DK가 얘기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희는 의료진이 갖고 있는 AI로 인한 퍼티그를 최소화시켜서 환자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걸 통해서 환자에 대한 만족도를 개선한다면 진정한 그 병원이 갖고 있는 스마트 병원으로 가지 않을까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발표 준비한 거고요. 다음 세션은 저희 구글의 어떻게 보면 AI 사이언스